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위치한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영재들이 이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바다를 건너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도들을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과학을 매우 좋아하고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우리는 과학영재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과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알아버린 학생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과학영재들만의 특별한 시간.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학교를 깨우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드는 아이들. 앳돼 보이는 얼굴부터 연령층이 꽤 다양해 보이는 아이들이 접수처로 향합니다. 오늘 이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아이들은 접수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며 등록 절차를 밟는데요. 이곳부터 어른들은 출입 금지. 오로지 학생들만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너무 설레요. 또 오늘 또 발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고 저희 팀도 물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결과가 좋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국내외 초중고등학생들이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곳을 찾은 이유. 바로 이들을 위한 과학축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The gifted scientist student to lead future of Earth.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축전은 과학영재들의 과학적 지혜와 지식을 겨루고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준비한 연구 내용을 심사받게 됩니다. 국내 참가 학생만 150명, 해외에선 9개국 약 7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룬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축전에선 경쟁이 아닌 함께 주제를 생각하며 신나게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금년도 2013년도 KSASF 과학축전은 환경과 에너지라는 지구의 최대 현안인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지혜와 열정을 모으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정을 함께하는 그런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들이 주제 탐구라든지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초, 중등 학생, 국내 학생들이 약 한 150명이 참석을 해서 그 글쓰기라든지 주제 탐구라든지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등부 포스터 발표 경연장. 국내외 고등학생들이 2인 1조로 구성돼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요. 연구 내용은 이번 축전의 주제인 환경, 그리고 에너지와 연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포스터 앞에 서면 학생들은 준비한 연구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고 발표가 끝난 후엔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데요. 발표를 논리정연하게 공들여 준비해야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어떻게 던져질지 또한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칠 수 있을 텐데요. 그 여름에 7월 23일이라는 통제변이를 줘서 제어를 했는데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제한시키지 말고 이런 그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하루에 대해서 매일 시뮬레이션을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심을 때 간격을 얼마나 두느냐,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 10포기씩 해서 이렇게 심을 거냐, 아니면 5포기씩 해서 심을 거냐, 그것도 여기에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 연구에서 별하면 법칙으로 사실은 여지없이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오는데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팀에선 어떤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한 걸까요? 저희는 가지 식물이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코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3D 모양이 어떻게 됐을 때 가장 잘 나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 장의 포스터 속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담겨 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스플릿됐는데 그것 가지고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선폭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연구 프로젝트 발표를 신중하게 들으며 만족해하는 심사위원. 과학 영재들과 석박사 출신 심사위원의 대화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학생이 조금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 주제는 전자기 유도 투과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게 될 때 그냥 흡수가 되지 않고 빛이 통과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정밀한 측정에 이용될 수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용될 수 있는 게 뭐 자기장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 레이저 같이 굉장히 그런 에너지가 높은 그런 레이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연구 프로젝트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학, 그리고 수학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사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이루어집니다. 과학 영재들의 연구 성과를 꼼꼼히 살피는 심사위원들. 여러 조건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완성도보다는 학생들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개척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물론 실험이란 거는 어떤 시도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연구를 해왔느냐.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완성도보다는 중점적으로 보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발표 현장. 외국 학생들도 눈에 띄는데요. 36개 팀 약 70명의 학생들이 국내 팀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피부색과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르지만 과학이라는 공통된 주제, 그리고 과학에 대한 열정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죠. 한쪽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태국 팀. Yeah, my project is about effect of chitosan on growth parameter and sodium accumulation in tools of light under salinity. Yeah, because in Thailand they have many areas that affected by salt and light cannot survive under saline conditions. So we use chitosan to increase light survival percentage under saline conditions. Yeah, and so in this project we found that chitosan can increasing light survival percentage, especially in 40 ppm and 80 ppm of chitosan A and 80 ppm of chitosan B that we choose. 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태국 학생들. 자국의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제로 연구한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겐 꽤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질문과 답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키토산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키토산을 왜 이용했는지가 궁금해서 키토산 말고 다른 이제 폴리머들도 있는데 왜 키토산 이용인지 물어봤더니 이제 다른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키토산이 제일 이제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키토산으로 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Normally, my students they have to do the science project as a compulsory. So I try to find a chance for them to have the chance to present their science project. So coming to KSA, they have a chance to present the project both in terms of oral presentation and poster presentation. So they can learn and get the experience from some other science project from other country also. 이곳은 초중등부 연구 프로젝트 구두 발표장. 포스터 발표가 간략한 연구 내용 소개라면 구두 발표에선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 과정을 소개해야 하는데요. 심사장에는 심사위원 2명과 팀원들 뿐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학생들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느 때보다 똑똑하게 연구 주제, 목적, 과정, 실험 내용, 그리고 얻어낸 결과까지 짜임새 있게 발표해내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긴장되기도 할 텐데 아이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이죠? 대기실 한쪽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습하는 친구들 발견. 실전처럼 발음에 신경 쓰며 호흡을 맞추는데요. 3명이 순서를 나눠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만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희훈이가 좀 시선 처리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시선이 떨어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걸 우리가 이해했다, 우리가 직접 시험을 하고 교수님들 그때 우리가 이해한 그 결과를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시선 처리가 좀 떨어진 것 같고 나도 말이 좀 빠른 것이 문제고. 저희는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지금 떨리고 약간 떨리지만 충분히 저희도 잘 할 수 있고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로 기대돼요. 드디어 발표회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친구들. 이제 이 학생들의 연구 발표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가장 이 실험을 실제로 매년 급증하는 기온 및 에어컨 사용 증가에 따른 정량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여론으로 이웃과의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여론도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과 열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 팀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심사위원들. 아이들은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미니 풍력 발전기를 선보였는데요. 심사위원들에게 풍력 발전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연구 프로젝트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친구, 발표 잘한 것 같아요?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PPT 정리를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학생들의 연구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그 안에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선보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침착하게 그들만의 연구 성과를 공개합니다. 물의 친환경 정수 및 사용법이 어떤 것이 있나 그런 거를 다양한 방법을 탐구해서 가장 그런 최적의 그 정수법이 햇빛을 이용한 진행법과 꼼장어를 이용해서 살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법과 꼼장어를 이용한 것이 가장 최적의 정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배양 매질을 만들면서도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그런 걸 정수를 하면서도 그런 수질 검사를 할 때도 계속해서 그 생각보다 결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시행착오를 겪었어. 학생들이 이번 과학 축전의 주인공들이지만 그들의 진가를 알아주는 어른들이 있죠. 바로 심사위원들입니다. 과학 영재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생생한 연구 내용을 눈과 귀로 담은 심사위원들의 소감.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아이들 수준 자체 발표하는 태도라든지 논리에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구 온난화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 글로벌 워밍이 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현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와서 글로벌 워밍에 반대되는 글로벌 디밍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발표들을 보고 이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도 잘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하루. 지식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패기 넘치는 학생들이 모였으니 이제 신나게 그들만의 열기를 발산해 볼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국제팀 학생들의 특별한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각 나라의 전통춤을 함께 추며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아이들. 조금은 어색하게 남아있던 나라의 벽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공부 파티인 것 같아요. 공부랑 파티랑 합쳐서 공부도 하고 파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놀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공연도 하고 정말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그 대회 같은 것도 해서 그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KSA 과학축전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학생들이 주제 탐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것은 탐구력, 그리고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왠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의 주제는 투석기와 롤러코스터 만들기. 두세 명의 학생들이 한 조가 되어 이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한 후 평가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아직은 서로 어색함이 흐르긴 하지만 과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조금씩 유대감을 찾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투석기와 롤러코스터 만들기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투석기를 제작을 해서 그 투석기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시간에 롤러코스터를 만들기를 할 건데요. 그럼 먼저 롤러코스터의 구슬을 날릴 투석기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하드보드지, 나무판, 그리고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고무줄 등이 필요합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창의성이 얼마만큼 발휘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겠죠? 선생님의 설명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들은 후 각자가 생각하는 투석기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요. 포인트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구슬을 잘 날릴 수 있는 기능성입니다. 일단 나무젓가락으로 해가지고 그거하고 본체가 다 같이 있네요. 근데 그럼 롤러코스터 탑재를 못하잖아요. 투석기 구상이 끝난 아이들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튼튼하게 지지대와 뼈대를 만들고 고무줄로 연결이 어려운 부분은 글루건으로 접착시키는데요. 이 학생들은 어떤 형태의 투석기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새총 모양의 투석기를 만들고 있어요.
왜 새총 모양의 투석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좀 창의적이지 않을까 생각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무더운 환경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는 학생들. 열심히 하는데 장사 없고 즐기는 자 이길 사람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물락조물락 조금씩 형태를 찾아가는 투석기. 이 작품엔 어떤 특징이 접목됐을까요? 특징은요, 이 숟가락인데요. 이 숟가락은 이렇게 딱 쏘면요, 잘 날아가서 이 숟가락을 쓰고요. 그 다음 특징은요, 이 받침대여서 딱 쏘았을 때 이 받침대가 지탱해서 잘 안 부러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방식대로 제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지만 작품을 만들다 보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숨은 조력자, 과학 영재고 학생들이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숟가락을 여기 어떻게 공기 어떻게 먹고 고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당길 거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고무줄이 앞으로 가게 돼가지고 뒤로 당겨도 힘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앞으로 묶어야 되거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고민했던 난관을 시원하게 해결해준 과학 멘토. 함께 이룬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그렇다면 이 투석기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투석기에는 일단 3가지 정도의 과학적 원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뢰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건데요. 받침점에서 가까운 곳을 누릴수록 많은 힘이 들고요. 받침점에서 먼 곳을 누릴수록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을 한 건데요. 늘어난 만큼 다시 복원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날아간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포물선 운동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 어느 정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위치를 가늠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투석기 완성! 고민과 실패를 거듭한 결과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탄생했는데요. 기능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발사! 쏜살같이 날아가는 구슬과 튼튼한 받침대. 투석기 만들기 성공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높게 뜨는 경향이 있어서 아래로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점을 보완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세게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탄성력을 좀 덜 줘서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 한 거 보니까 탄성력을 좀 세게 줬더라고요. 그걸 좀 보완은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제가 좀 어려워해가지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잘 날아가고 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2단계 미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투석기로 날려보낸 구슬이 안착하게 될 롤러코스터 만들기인데요. 제작 조건에 맞춰 설계도를 그린 후 구슬이 마지막까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투석기는 개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다면 롤러코스터는 협동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팀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작품에 대한 미션 수행뿐 아니라 협동력과 판단력을 함께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 명의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더해져 조금씩 형체를 찾아가고 있는 롤러코스터.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구슬을 여기 레일을 시켜 저쪽에 박스가 나무젓가락이 있는데 박스를 투석기로 구슬을 던져서 맞추면 박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구슬을 건드려서 레일로 나가는 거예요.
야심차게 완성된 롤러코스터와 투석기, 팀별 작품 자랑에 나섰는데요. 제법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성공. 같이 연구를 해서 여기 본선 캠프에 온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섞여서 해봐서 협동심도 길러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멋지게 탐구 활동을 해낸 이 시간. 중등부 학생들도 무언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미션은 총 5가지. 다면체와 다공성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다공성 물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근데 다공성 물질이 구멍이 많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먼저 대표적인 다공성 물질인 제올라이트 결정 구조를 USB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올라이트 결정 내부에는 무수한 미세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뚫려 있어 어떤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촉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흡착력이 강해 담배 필터나 세제 탈취제, 그리고 물을 정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게 결정이지, 요런 게 이렇게 빛나는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다공성 물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공성 물질은 물질 중에 구멍이 많은 물질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스펀지나 정수기 필터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얻은 제올라이트 결정 사진. 팀별로 최상의 결정을 찾아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서로 뭉치지 않고 면이 고르며 빛이 나는 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눈으로 직접 다공성 구조를 확인한 학생들. 이제 자신들이 기억한 모양을 되새기며 다면체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연결봉을 규칙적으로 이어 입체 도형을 만들어주는데요.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등의 구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머릿속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이 모양을 만들었잖아. 근데 사실 이 모양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이 모양이 된 거지. 아무래도 주요 큰 부품들을 만든 다음에 합치는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합치다가 살짝 방향이 틀어졌을 경우에도 이게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는 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각 팀별로 탐구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 다공성 물질이 무엇이며 그 대표적인 제올라이트의 구조, 그리고 원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이 다공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이고 전조가 말한 대로 180여 가지의 많은 제올라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발표로 탐구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다각도로 바라보는 학습법과 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양을 한번 조립해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조립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훨씬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제부 고등학생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나무 판자를 자르고 타포질을 하고 재활용 용품을 이용해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탐구 주제가 궁금하시다고요? 선생님, 지금 물리 시간인데요. 학생들이 지금 악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물리와 악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소리가 날 때 그 공진 주파수가 물체 크기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길어지면 저음이 나오고 짧아지면 고음이 나오고 이런 거를 지금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에는 몇 가지 과학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특정 진동수를 가진 물체에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 진폭이 커지는 공진현상이 그중 한 가지인데요.
각 방송국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를 선택해 방송을 수신하거나 채널을 바꿀 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각자 맡은 악기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린 도면을 자르고 붙이고 다듬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비롯해 생활 속 용품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먼 곳에서 온 우리 학생은 어떤 악기를 만들고 있을까요? We are making an instrument. So this is a wind instrument, and we wanted to have all the notes. So we calculated with the frequencies, the different lengths, and now we have all the notes, and it is just so. That's it. 바로 옆 팀에서는 현악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니 작은 기타 같죠? 하지만 일반 기타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We're making some kind of a guitar, but not exactly one because, well, the hole is bigger normally than a normal guitar and it's round shaped, which kind of changes the sound. So,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of the theory of that guitar? Well, the strings, we tuned them to be not exactly as a normal guitar, slightly different. I was kind of inspired by this African drum, African guitar that they use back home. And the strings are not as tight, they're kind of weak, and it makes a really low sound. Yeah, so it's like a bass in some sort of way. Yeah. 저도 간단한 악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휴지심의 한쪽 입구를 막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은 후 그 안에 빨대 조각과 클립, 그리고 두꺼운 종이를 잘라 넣었는데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고요? 하지만 이래봬도 나름 독특한 소리가 난답니다. 네, 지금부터 각 모둠에서 만든 악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음색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While living here, I've met many friends from internationally, and we've shared many ideas and also formed many friendships. So it has been a very interesting and enlightening experience.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도 좋고요. 또 이렇게 또 독특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받아보니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은 스스로 그 재미를 찾는 순간 비로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성장과 동시에 자연스레 과학과 멀어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학 영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즐거움과 필요성을 느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과학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국내의 학생들이 과학적 창의성을 발휘해봤습니다.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또 신나게 놀며 우리 학생들의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때로는 경쟁자로서 또 때로는 함께하는 동료로서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